어제 우리나라 새벽 3시 드디어 미국에서는 기준금리 0.25% 인상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예상 그대로고요. 많은 사람들이 동결 아니냐, 미국의 은행이 다 파산할지 모르는 이런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는 미국, 그러면서도 인플레이션은 지금 많이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0.25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동결을 외쳤던 사람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연준이 이번 달에 오히려 금리를 동결하며 어떤 자들은 내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내리진 않죠. 절대. 저는 틀릴 수도 있겠지만 안 내린다. 거기다가 보고 있고요. 저는 0.25 확실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파월 올해 금리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인하 없다. 오늘의 타이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올해 금리 인하 없다. 이 타이틀 중요하게 머리에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경제의 방향은 불확실하지만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연준의 기본 전망이 아니다. 다만 파월 의장은 성명서와 발언 곳곳에서 정책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 이은 기자회견에서 성장이 다소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은 천천히 감소하는 동시에 노동시장의 수급은 계속 조정이 될 것이라며 연준은 아주 높은 가능성으로 경제가 이런 방향으로 흐를 것으로 보고 있고, 이에 연준 의원들은 올해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 실리콘밸리 은행 SVB 붕괴 사태로 연준이 연내 피벗에 나설 것이라는 통화정책 방향 전환이죠. 시장의 전망을 반박한 발언이었습니다. 자, 연준은 이날 3월 FOMC 성명문을 통해 4.5에서 4.75이었던 기준금리를 4.75에서 5.0으로 0.25%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은 지난해 3월 이후에 9차례 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새로운 기준금리는 2007년 9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연준은 새롭게 업데이트한 경제 전망에서요, 연말 기준금리를 5.1%로 제시해 12월과 동일한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달 초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재정금리는 이전 예상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예고했지만 SVB 사태를 겪으며 기존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말하자면 SVB,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만 없었으면 0.5를 올렸을 확률이 저는 90%라고 봤었습니다. SVB 사태가 일어나면서 0.25밖에 안 올린 것에 대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다만 내년입니다. 내년 금리 전망은 12월까지 4.1에서 또는 4.3%로 높아졌습니다. 파월 의장은 상업용 부동산 등 추가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서는요,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회복력이 있다고 손을 그었습니다. SVB 사태에서는 일종의 아웃라이어는 평균치에서 크게 벗어나 다른 대상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말을 하는 것이죠. 아웃라이어라며 금융 시스템 전체의 기초 체력 문제라기보다는 개별 은행들의 문제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그러면서도 금리 중단도 고려하긴 했다. 다만 인플레이션과 고용시장이 여전히 강력하게 나오면서 금리 인상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이와 관련 연준은 성명문에서 그동안 금리 인상 기조를 상징하는 표현이었던 목표 범위 내에서 금리 인상을 지속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대신에 추가적인 정책 확인,
팔로시 퍼밍, 이 말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로 수정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단정하기보다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 등으로 촉발된 금융시장 혼란의 후폭풍을 주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파월 의장은 이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지난 FOMC보다 자신감이 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연 착륙 전망에 대한 질문에 이번 금융 불안 사태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 여전히 연 착륙으로 가는 길은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2월 FOMC에서 연 착륙이 기본 전망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현재 한국 기준금리는 연 3.5로 한미 기준금리 역전차가 1.50포인트로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한미 기준금리 역전차는 2000년 5월에서 10월 이후에 약 23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한미 금리 역전차가 확대되면 원화 가치 하락과 외국계 투자 자금이 국내 시장을 이탈할 우려가 커집니다. 한국은행은 이제 4월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요.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동결이란 말을 계속 이창용 씨, 추경호 씨 말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3% 잡는다. 아직 아무것도 잘 된 것이 없네요. 좀 제발 잘 계획을 잡고요. 실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당초에 우려됐던 빅스텝이 아닌 베이비 스텝을 밟았다는 점에서도 금리 인상 압력을 상대적으로 덜었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평가를 하고 있는 작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1.5의 역전차는 큰 차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미국의 주식 시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연준이 아무래도 제롬 파월도 지친 듯한 표정으로 나와서 이야기할 때 0.5 예상했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0.25%로 올리면서, 물론 거기에는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등 여러 은행의 문제점이 지금 파산 외에도 아직도 은행에 불 붙을 것들이 많죠. 그렇지만 지친 듯한 파월의 얼굴을 보고요, 상당히 피곤하겠다라는 생각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상당히 높게 올라가서 시작이 되고 분위기 좋았고요. 막 사람들이 환호도 했고요.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 불을 지핀 사람이 바로 옐렌, 미국의 재무부 장관, 바로 제닛 옐런입니다. 오늘 타이틀처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보험은행 예금 전액 보장 고려 안 한다. 완전히 3시 이후부터 시장은 한 방에 무너지면서 500포인트가 다우존스 500포인트가 넘게 내려가 버렸습니다. 다우존스 530.49포인트가 내려갔고요. S&P 스탠다드 포어스 4천이 무너졌습니다. 말 한마디에 한 방에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닛 옐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다시 한번 제닛 옐렌이 얘기한 미국 현 재무장관 이야기입니다. 무보험 은행 예금 전액 보장 고려 안 한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모든 국민의 돈 책임지고 은행도 또한 지방은행까지도 다 고려해서 돈을 막아주겠다. 결국 돈을 찍어서 막아야 되겠죠.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다른 말을 하면서 시장이 완전히 다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연준에서는 올려놓고 재무장관 제닛 옐런은 완전히 바닥을 치게 만들고, 무슨 속셈인지 아직도 알쏭달쏭 알 수 없는 미국의 현 돌아가는 금융계, 그리고 두 사람의 수장. 3월에도 좀 더 고려해서 우리들이 예견하기가 힘든 그런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한국 또한
4월 11일 날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님 어떻게 결정할지 그것도 되게 고민이 되네요. 여러분, 박미TV에 오늘도 어제 새벽에 있었던 이야기 종합해서 분석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